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결산 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쉽게 이해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하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자주 질문하시는 게, 아까도 이제 어떤 분 전화하셔가지고 선생님 그 유료로 그 채널 운영하고 계셨냐고, 그래서 아직은 유료로 채널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유료 강의로는 그 에듀파에서 백선에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제 강의 나옵니다. 뭐 직무 강의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실무 강의 이런 거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회계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회계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실무를 하면서 요거를 익힌 사람이라, 저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회사에서 해주고 또 어디서 해줘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세무신고 하시는 분들이 해주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라서 제가 여러분,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요, 여러분들 그 고유목적 사업이 뭘까요? 법인이 설립 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대요. 그럼 우리 아파트, 우리 관리사무소는 고유 목적이 뭘까요? 아파트의 관리겠죠, 관리. 관리에 관련된 게 고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뭘까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이나 지정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아, 겁나 어려워요. 그죠? 비영리고 내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고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관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대요. 송금 산입이란 뭘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기업 내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을 말하는데요. 즉, 어,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쓰진 않았어요. 비용을 쓰진 않았는데 자본이나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하여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요. 입금은 반대로 기업 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이나 요소는 아니지만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연도별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설정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임차인 대표는 안 됐었거든요. 임대아파트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임대아파트 가능하고요. 이게 2019년인가 18년부터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상가는 될까요? 안 되죠. 상가는 안 됩니다. 자, 비영리 법인이어야 되니까. 자, 송금 산입 한도를 볼게요. 송금 산입이라는 거는요, 깎아준다는 거예요.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수익 사업 소득의 50%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원래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쓸 거야. 앞으로 이 지금 남아놓은 단기 순이익 중에서 내가 비용을 쓸 거야. 그러니까 그 비용을 앞으로 고유 목적을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안 낼게. 왜냐면 나 이거 쓸 비용이니까. 내가 모아둘 거야. 그게 바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수익 사업의 50%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송금 산입을 했어요.
2022년도에 우리가 송금 산입 이거를 단기 순이익이 있어서 송금 산입을 한 날인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 이후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을 만약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5년 이내에 못 사용한 거는 다시 입금으로 산입해서 법인세에 가산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원래는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에요. 원래 1,000원을 다 원래 법인세를 하려면 10%를 1,000원 곱하기 10%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과세 표준이 되니까. 그런데 이 1,000원 중에서 우리가 이자 수입이 100원이고 기타 수입이 50원이라 기타 수입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100%,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 내가 이거 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고유 목적인 관리를 위해 쓸 거니까 이만큼은 법인세를 내지 않을게, 세금을 내지 않을게. 왜냐하면 내가 쓸 거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5년 동안 저희가 다 써야 되는데 못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과세 표준액에 산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는요. 장기수선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관리비 차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장기수선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 막 2016년도 이게 우리 회계 처리 기준이 2017년도에 생겼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장기수선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거의. 근데도 아까 불구하고 5년 동안 못 쓰는 경우에는 입금으로 산입하여서 법인세에 가산해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공동기여 수입은 자치단체 지원, 검침수당, 재활용 수당 지급, 예비비, 관리비 차감할 수 있고요. 그 입주자 기여 수입은요, 제가 이걸 계속 안 고치고 있네요. 입주자 기여 수입은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홍진에서요, 우리 기웅정보에서 그 회계 전표를 말일 전표에다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전표를 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다. 왜? 이게 세무상으로는 바로 차감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는 그 전표를 안 치죠. 대신에 세무적으로들은 본인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하는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마이너스 비용, 관련 비용을 차감했더니 수익사업은 76901-363, 걔는 12200-004예요. 이걸 뺐더니 얼마가 남았냐면 64701-359입니다. 이거는 외부 사용자가 사용한 수입이죠. 외부 사용자가 사용한 수입에 대한 거, 그리고 관련 비용은 수익사업에 관련된 지출만 말합니다. 관리 외 비지출, 이건 관리의 수입만 말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여기서 요 금액을 뺐더니 수입에서 비용을 뺐더니 과세 표준액이 64701-359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의 원래는 여러분 이거를 원래는 법인세 내려면 여기에 10%를 내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640만 원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하면은 뭐라 그랬죠?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를 적용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자의 100% 2701363을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즉 세금을 내는 데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빼주니까 6,199만 9,996원이네였죠. 그럼 여기에 10%인 법인세가 6199,99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6199,990을 또 다 내주냐? 아까 전에 기타의 50%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50을 해줬더니 6199,990에 곱하기 50은 3099,990이죠. 그래서 차감할 법인세는
310000030999990 요 금액이라는 겁니다. 요거의 10%는 법인세알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때에는 아까 상관은 안 된다고 그랬죠? 적립하지 않는 때는 얼마다? 법인세가 64701,359라는 과세 표준액의 10%다. 그리고 주민세는 이거의 10%다.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그 법인의 고유목적, 우리 아파트는 관리가 목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쓸 거예요. 내년에 5년 내에 이 비용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에 내지 않게 해서 법인세에서 빼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에서 빼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의 100%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150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50이고 이건 100이니까. 그래서 100% 자체는 이자 수입 자체에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액이 나오면 요거에 대한 법인세를 곱해주고 그거에 50%를 곱해주는 금액이 실제로 법인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가 주민세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법인 해서 비영리 내국 법인만 가능하고요. 상가 안 되고 아파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모르셔도 뭐 어차피 프로그램회사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세무 맡기시는 곳에서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했을 때는 이자 수입의 100%,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의 50%가 차감이 되고 왜 이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인가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아는 안에서 조금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이제 곧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죠. 예산 빨리 하시고요. 또 결산도 슬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 교육은요.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12월 1월에 준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좋은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